네, 두 번째 차시로 셀렉션 소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소트 다 지난번에 해보긴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방법은 좀 다르지만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셀렉션 소트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작은 값을 셀렉트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unsorted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은 다음에 셀렉션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인플레이스 방식의 스테이블한 방식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형태의 소팅하는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 12, 10, 15, 2라고 하는 값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쭉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값 하나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인플레이스이고 스테이블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메모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값을 무조건 그냥 미니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미니멈인데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미니멈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가르치고 있는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20이라는 값을 지금 미니멈이라고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스텝 2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음 엘리먼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음 엘리먼트가 지금보다 더 작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미니멈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당연하게도 새로운 값이 미니멈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더 작은 값이 할당됐을 때 이 새로운 값을 미니멈으로 설정합니다. 데이터를 옮기지 않고 그냥 포인팅만 하는 거죠. 자, 얘가 미니멈입니다 라고 포인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세 번째 엘리먼트하고 비교를 합니다. 세 번째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세 번째 값이 더 작으면 다시 미니멈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 번째 값이 미니멈이 아닌 상태라면 그 다음 값을 비교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니멈에 대한 포지셔닝을 가르치고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니멈 값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찾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미니멈 값을 어딘가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죠. 그죠? 자, 포지셔닝 하고 있으면 이 미니멈 값하고 우리가 지금은 어땠습니까? 하나도 바꾼 게 없습니다. 그냥 쭉 찾아서 가장 작은 값이 있는 부분을 그냥 포인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맨 앞에 있는 값하고 내가 가르쳤던 미니멈, 저기서 아까선 2라는 값이 미니멈이었으니까 2라는 값하고 맨 마지막을 스와핑을 합니다. 자, 왜 스와핑을 하냐? 메모리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메모리를 쓰지 않고 우리가 스와핑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메모리 하나도 추가적으로 할당받지 않고 쓰기 위한 방법으로 스와핑을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미니멈 포인트를 첫 번째와 바꾸는 과정을 하게 되면 가장 작은 값이 맨 앞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런 이터레이션 하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값들을 앞으로 가져가는 과정을 하게 돼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스텝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만 자, 그림에서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 처음에 20, 12, 12, 10, 15 했는데 자, 15가 10이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15하고 포인팅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포인팅을 계속 10에 가르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가르치는 렉스를 15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해당되는 2라는 값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2라는 값을 가르치게 되면 2라는 값하고 10이라는 값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2가 더 작으니까 맨 마지막인 2를 포인팅하게 되는 거고요. 자, 2하고 지금 맨 앞에 있는 20, 그죠? 맨 앞에 있는 거니까 이 둘 사이를 바꿉니다. 그죠?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맨 앞으로 가고 20이 맨 뒤로 가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봤을 때 더 작은 값이 아니라 같은 값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값이 나오면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는 형태로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바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에 나온 2가 맨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에 갔는데 다시 2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그 2가 맨 앞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스테이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오퍼레이션을 가하고 나면 전체 엘리먼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맨 앞으로 오도록 변경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텝을 뭘 하냐 그러면, 자, 맨 앞에 들어간 2라는 값은 이미 정렬된 값이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작할 때는 맨 앞에가 12라는 값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와 10을 비교하고 둘 사이에서 10이 작기 때문에 10을 포인팅하게 되고요. 10과 15를 비교해서 10이 작기 때문에 여전히 10을 포인팅한 다음에 10과 20을 비교해도 10이 작기 때문에 10을 포인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니멈 값은 뭡니까? 자, 맨 앞에 있는 2를 빼고 전체 리스트에서 10이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은 값하고 맨 앞에 있는 건 12에 해당되는 값이었죠. 그래서 12와 10을 수합을 하게 되면 10이 그 다음 들어가고 그 다음 12가 들어오는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가장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그죠? 세 번 반복하면 세 번째 작은 값으로 할당이 될 거고, 이걸 반복해서 수행하면 맨 마지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를 수행했을 때 지금 12라는 값이 여전히 작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12 값이 그냥 플레이스 됩니다. 그냥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5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15, 16 사이에서 둘 사이가 어떻습니까?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맨 앞에서부터 한 자리, 제일 작은 값부터 한 자리 입력하게 되는 형상이 됩니다. 앞에서 셀렉션 소출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셀렉션하고 그냥 놓는다라고만 했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았던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서션 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팅 알고리즘이 인플레이스 하냐, 스테이블 하냐 이런 것들도 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적인 소팅 방법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소팅 알고리즘이 스테이블 하냐 내지는 인플레이스 하냐는 보통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셀렉션 소트를 하게 되면 셀렉션 소트 자체가 훨씬 더 수월하게 내지는 메모리를 수화적으로 쓰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소팅되는 구조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제약이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은 형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서칭을 한다, 이게 아니고 대규모에서 데이터에서 만약에 서칭을 한다 그러면 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메모리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달리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웹에서 서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웹에서 검색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 값들이 쭉 있고 그 중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10개, 20개 이게 아니라 100만 개, 1억 개, 1000억 개 이렇게 많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고민한다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하나씩 케어를 해서 만드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는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쓰는 알고리즘, 어떤 경우에서 검색을 효과적으로 하는 알고리즘,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잘하는 알고리즘, 각각의 특징을 갖는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